눈 떨림이 있으면 주위에서 마그네슘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효과 없어요. 왜 그런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저는 16년차 신경과 의사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지금은 개인 병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진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떨림 혹은 눈꺼풀 떨림이라고 말하는,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양성 안윤근 파동이라고 부르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안윤근 파동이 뭐냐? 주로 윗 눈꺼풀 혹은 아랫 눈꺼풀이 떨리고요. 파도 치듯이 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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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리는 게 특징입니다. 양쪽 눈으로 오거나 위아래 눈꺼풀이 동시에 떨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쪽 얼굴이 떨리는 반안면 연축이라는 병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눈꺼풀 주위 근육만 떨리는 게 아니라 한쪽 볼이랑 입 주위 근육까지 실룩 떨리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반안면 연축은 뇌에서 나오는 안면 신경과 주위에서 나오는 혈관이 가까워져서 혈관이 신경을 자꾸 압박을 하면서 생기는 현상이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반안면 연축이 아니라 안윤근 파동, 우리가 흔히 눈꺼풀이 떨리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눈꺼풀이 떨려본 경험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주위에서 흔히 뭘 먹으라고 해요? 마그네슘 먹으라고 하죠. 저희 환자들도 마그네슘 먹어봤더니 효과가 없어서 병원에 왔다, 혹은 지난번에는 눈이 떨려서 마그네슘을 며칠 먹었더니 한 4, 5일 지나니까 없어지던데 이번엔 일주일 이상 지속이 돼서 왔다, 이런 식으로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그 마그네슘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자료는 국내 논문입니다. 여기 논문에도 보면 한국에서는 특이적으로 저마그네슘 혈증, 혈액 속에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에 눈떨림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병원에 내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는 전무하다고 되어 있죠. 이 논문에서 나온 환자들 연구한 결과를 볼게요. 가운데 라인은 이제 눈떨림이 있는 사람이고, 제일 오른쪽은 눈떨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마그네슘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눈떨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마그네슘의 수치는 차이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논문에서 보면 위에 피곤함 그리고 카페인 같은 수치는, 이런 것은 눈떨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이 논문에서는 확인이 됐습니다. 즉 마그네슘은 눈떨림과 관련이 없고, 카페인 섭취나 우리가 느끼는 피곤함의 정도는 눈떨림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결과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 저자들이 설명한 것을 한번 설명드리면, 마그네슘이 떨어지는 것은 신경의 과활성화로 인한 과흥분을 유발하나 정상 대사 작용을 하는 일반인에서는 그 정도로 혈중 마그네슘이 떨어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러한 눈떨림의 원인을 마그네슘 관련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근섬유 다발수축이라는 것이 마그네슘 부족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이거는 주로 팔다리가 근육이 하나씩 톡톡 튀는 건데 눈떨림하고는 조금 다른 현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눈떨림도 그러한 근섬유 다발수축에 의한 걸로 추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자들은 추정하고 있고, 이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수치가 실제로 많이 떨어진 분은 거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 자료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미국의 NIH라고 국립보건원 자료입니다. 여기서 마그네슘 영양제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 페이지인데요. 마그네슘 영양제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골다공증, 편두통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눈떨림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그네슘을 먹는 주된 목적은 뭐예요? 눈떨림, 근육 떨림 때문인데, 그러한 눈떨림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미국 국립의료원에서는 이제 설명하고 있지 않는 거죠. 또 다른 외국 리뷰 논문을 볼게요. 마그네슘 결핍의 임상 증상과 신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1번은 대부분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상이 있진 않다라고 하고 있고, 2번에 신경 근육에 현상은 나타난다라고 돼 있고, 거기서 예시로 드는 게 힘 빠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힘이 좀 빠질 수 있고,
트레머라고 하는 것은 수전증 같은 떨림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머슬 파시큘레이션, 이 근섬유가 다발 수축하는 것이 파시큘레이션인데 저희가 주로 보는 것은 루게릭병 같은 신경근육 질환이라든지 뭐 디스크라든지 다른 여러 신경질환에서 이러한 파시큘레이션이라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근섬유 다발 수축이라고 보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안윤근 파동하고는 다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의 리뷰 논문에서도 실제로 눈꺼풀 떨림이 마그네슘하고 관련이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외국의 이제 마그네슘 영양제 판매 페이지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나 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머슬 릴렉세이션, 그러니까 이제 근육의 이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이 마그네슘이 근육 이제 신경망 안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완 효과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주로 우리가 이제 밤에 잘 때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부족하면, 아니면 마그네슘을 먹어서 수면에 좀 도움이 되고 휴식을 취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도 보면 주로 심장 혈관이라든지 뼈 건강이라든지 에너지 대사라든지 뇌 기능에 마그네슘이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그네슘 영양제가 효과가 없다, 몸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혈관이나 뇌, 뼈 건강 등에 되게 중요한 미네랄이고, 이게 부족한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을 먹었을 때 이런 기능에 도움이 되는데, 눈꺼풀 털림이 있을 때 약국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영양제를 사 먹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국내 영양제 허가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근육 경련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사실 이 근육 경련이라는 것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근육 경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스패즘이라고 해서 근육이 쥐어짜는 것, 혹은 크램핑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쥐가 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뇌전증 발작을 경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쥐가 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좀 마그네슘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옛날에 추정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연구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내용도 많고, 우리나라 약을 허가를 받을 때는 단어들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근육 경련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눈꺼풀 떨림 같은 현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오해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국내 논문 자료에 보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져서 신경에 생기는 증상이 나타나려면 0.5mmmol per 리터 이하로 떨어져야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발성 장기 부전이나 만성 심부전,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혹은 중환자실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닌 정상적인 대사작용을 가진 사람들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기는 힘들다. 그리고 최근 보고된 여러 연구들에서는 마그네슘 복용이 근육의 경련,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크램핑이라는 쥐가 나는 현상이거든요. 쥐가 나는 현상을 예방할 수 없다라고 보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보면 내가 마그네슘을 먹고 눈떨림이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의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라고 하죠. 가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있는 거, 혹은 시간이 지나서 좋아지는 거, 마그네슘을 먹으면서 며칠 정도 내가 또 생활 습관을 조정했다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과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눈떨림 왜 생기는 거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에 보면 이제 눈 주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근육이 있죠. 이걸 안윤근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신경과 근육의 접합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육이 움직이려면 신경이 우리 뇌에서 혹은 척수에서 나와서 쭉 가가지고 근육에 이렇게 접합하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서 신경은 일종의 전선이랑 비슷합니다. 전선에서 전기 신호가 가야지 이제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 근육 접합부라고 하면 이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부분인데, 여기 신경 말단이 조금 불안정한 편이에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종종 스파크가 튑니다. 이렇게 신경의 말단이 불안정해지면서 스파크가 튀게 되면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눈꺼풀 근육이 떨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신경 자체에 큰 문제가 있어서 떨린다라고 하면, 앞서 설명드린 반안면 연축처럼 여기 한 군데만 떨리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의 근육이 동시다발적으로 쥐어짜듯이 수축했다가 풀렸다가 수축했다가 풀렸다가, 아니면 연속적으로 꾹꾹꾹 수축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눈꺼풀 떨림은 어떨 때 주로 생기냐? 우리가 피곤한 경우 있죠. 과로를 하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책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신경계가 과도하게 흥분을 하기 때문에 눈꺼풀이 잘 떨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도 설명드린 카페인, 주로 커피죠. 커피는 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눈꺼풀 떨림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근육에 휴식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눈으로 너무 오래 보는 것을 좀 피하고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육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피하고 휴식을 취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따뜻한 찜질을 하면 좋습니다. 따뜻한 찜질을 해주면 근육이 이완을 하기 때문에 눈 떨림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있죠. 바로 커피를 끊는 것이죠.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약 1주에서 2주 동안 커피를 끊어봅니다. 이러한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눈떨림은 1, 2주 이내에 사라지니까 굳이 병원에 안 오셔도 되고요. 만약에 병원에 오게 되면 어떠한 약을 처방을 하게 되냐? 주로 항경련제를 처방을 하게 되죠. 페니토인이나 카바마제핀 같은 약들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들은 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눈꺼풀 떨림에 굳이 이런 약 수준까지는 처방하진 않고 클로나제팜이라는 근육 이완제 성분을 많이 처방하게 됩니다. 또 이런 약은 졸음도 좀 유발하기 때문에 나른하게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데도 도움을 주죠. 간혹 가다가 몇 달 이상 이런 안윤근 파동이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 하기에 너무 신경이 쓰이고 불편하다, 남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신경이 쓰인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약으로 치료가 안 되면 보톡스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보톡스 주사는 반안면 연축 치료를 위해서 개발됐기 때문에 얼굴 근육의 떨림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소량의 보톡스 주사는 크게 부작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톡스 주사를 여기 눈 떨리는 부위에 한 2군데에서 한 4군데 정도 주사를 하게 되고 소량 주사만 해도 대부분 잘 치료가 됩니다. 오늘은 눈 떨림의 원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그네슘 영양제가 과연 눈떨림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결론은 효과가 없다라는 거였죠. 눈떨림을 마그네슘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을 찍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